주비 미성, 승아, 코따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폴카리즘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어나더 타임.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생방송이고요. 가끔 녹방을 하니까 제가 이제 생방송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요즘 또 뭐 사건 사고가 막 억지로 창출되고 있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무리 진실이 정확히 이렇게 백일하에 밝혀져도 그걸 해석하는 걸 그 진실이 불리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요즘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뭐. 에이. 자, 하지만 오늘 또 3구 박오선 선생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에 8편의 시사회를 봤다고 입에 침이 튀기게 자랑을 하고 있는 박오선 선생을 모셔서 생생한 영화계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네, 플리포도님께서 상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술 땡기는 곡으로 쭉 깔리네요. 클라우드 시에리의 엘빈보 혹은 파도 트로피칼 페이도인가? 이수신 장군 노래가 민정당 민자당 때의 선곡이래. 그래요? 정확해요? 작두님께서 창걸님 오늘 목소리 심상치 않은데요. 저처럼 시국에 열받으신 거 쓰바 하셨어요. 네. 뭐 열까지는 안 받아요. 나만 손해니까. 열받았어요. 네, 꼼이 달린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네. 짜장면이요? 안 시켰습니다. 예. 꼼이 달린다님께서 어라, 송출 볼륨 올려주셨나? 지금 아주 듣기 좋네. 하루 종일 소리가 작아서 듣기 힘들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셨습니다. 짜장면 안 시켰습니다. 네. 왜 여기 생방 쪽으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죠? 예. 창걸 오빠 반가요. 여우비얼님께서 다음 주 조합원 친구랑 간식 챙겨 국민TV 가렵니다. 별거 아니지만요. 그렇게도 고마운 마음 전하 고파서 피곤한 날도 덜어 있을 텐데 힘차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하셨습니다. 예, 저라도 힘차야죠. 예. 다음 주에 간식이 온다고요? 피터퐁님, 너바나가 땡기는 비 오는 저녁, 닭 좀 시원하게 뜯고 싶어 치킨 주문했어요. 하셨습니다. 너바나가 땡기는 비 오는 저녁. 너바나와 닭. 예. 중딩맘님께서 힘내고 싶어요. 천바완바의 톱 썸씽, 썸핑 신청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라죠? 예. 톱 썸핑. 천바완바. 나부랭이 가족님께서 25일 저녁 8시 5분경에 어머니 초중 아이들을 조합원 가입과 함께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 가족 5명이 조합원이네요. 제가 서영석 이사님 팬이라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감사드리고 힘내시라고 여기 글 남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수신 장군님 다시 스페이스 호흡의 In the Meantime 부탁해요 하셨고요. 소울트 피터님께서 국민TV 또 이렇게 멋있게 그려갖고 출첵 하셨습니다. 물잡이님 사연은 길어서 니주를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니주 이거 좀 일본 말인가? 미안합니다. 그 위력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 힘만 있다면 어쩌면 이 길고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자신과 대적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그 힘은 제어할 수 없는 힘이었다. 현명한 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로서는 이를 세상에서 없앨 수 없음 또한 알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시인이 훨씬 넘은 작고 늙은이에게 이를 맡겼다.
늙은이를 도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의 욕심과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맹세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들만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굳은 믿음이 있었다. 그 작고 힘없는 늙은이에게는 그만의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비록 작고 힘없는 늙은이지만 결국 자신의 임무를 성공하리라는 것을. 그 작고 늙은 호빗의 힘은 악에 물들지 않는 도덕성이었다. 창걸님 출첵합니다. 나만의 어나더 반지의 제왕. 크크크.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까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잼뱅이님, 창걸형님 퇴근이 늦었습니다. 오지의 미스터 크로리. 이거 한번 틀고 나면 그냥 기분이 확 그냥 좋아지죠. 네. 헤비멘탈님께서 우후 오프닝 좋고 출첵. 질문 있다고. 만약 조합원 3만 명이 달성되고 TV가 개국되면 성은 어찌하실라나요? 성은 오디오가 좋은데 비디오보다. 당했어. 이거 내용 미리 안 읽어본 건데 읽었으면 좀 편집할 텐데 당했어. 크크크 고민해보삼.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데 예상보다 빨리 크크크. 좋은 음악 많이 부탁드려요. 운동 중 하셨습니다. 뭐 TV에서도 제가 필요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 시리즈 주인공을 좀 우리 저 고정 게스트 분들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열정도 대단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합원 분들 중에서 농사를 짓거나 힘든 뭐 일을 하신 거를 도와주는 걸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능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삿바다님께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본방사수 못했네요. 이제 퇴근하여 본방사수합니다.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형님 힘돋는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시그널 바뀐 거죠. 집에 오자마자 강아지 산책시키다 소나기에 둘 다 쫄딱 맞고 뛰어들어왔어요. 거기 소나기 잠깐 내렸어요. 좋으시겠다. 시원하고. 어나더 타임 들으며 바빴던 하루 정리도 하고 일도 하고 머리도 말려야겠어요. 예상했던 북한 사건 사고 터졌군요. 뭔 일이래? 국정원 사건 또 묻히나 하셨습니다. 안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현의 빗속의 여인 또 이수신 장군님 전창을 만세하셨고요.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구나 이수신 장군은. 준준 아빠님, 창걸형님 조합원 되었으니 친한 척. 드디어 오늘 입금 처리하고 조합원 되었습니다. 한국에 돈 보낼 일 있을 때마다 구자수 눌려야겠습니다. 시드니는 요즘 비가 계속 내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계속해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좀 오늘 더위는 더위대로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또 들려오는 소식대로 이렇게 뭐 기운이 이렇게 확 나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죠? 예. 자, 커피나무님, 더운 하루였어요. 출첵 좋은 음악 늘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헤비멘탈님 다시, 그대여, 내 인생에 오로지 하나뿐인 내 사랑이요. 당신은 항상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당신과 나의 심장은 하나입니다. 난 당신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네요.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실즈누님. 브룩실즈야? 한식 세계화로 삥친 김모 여사님과 함께 혹시 뭐 힘내자님께서 방금 마봉춘 8시 라디오 뉴스 듣다 열받고 화나고 짜증납니다. 지금은 국정원 선거 개입이 문제인데 NLL이 메인 라디오라니요. 아무리 기다려도 국정원 기사는 안 나오고요. 또 이렇게 당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진보는 정의를 이긴다는 말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네요. 언제까지 착한 사람으로만 있어야 하나요? 똑같은 사람으로 불릴지라도 복수하고 싶고 돌려주고 싶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진짜. 뭐 사실 지금 3구 선생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미스터 크로리 한번 듣고 오죠. 예? 발로 뛰는 무비가이 3구 박오선 씨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뭐 안 봐도 박호선 씨는 여기저기 시사회 공연장을 뛰어다니는 게 눈에 선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는 유난히 많이 다녔는데요. 예.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예. 아직은 이제 국민 TV 라디오를 음. 영화 쪽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섭외를 하는데 그 상업 영화 쪽에서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견제를 좀 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단은 아직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의 특성이 대부분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는 개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목요일, 금요일만 상영을 하고 토요일부터 내려버린대요. 아. 그리고 조금 이제 되는 영화들은 뭐 일요일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리고 그래서 그 어떤 영화 홍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 집약시켜야 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 홍보 기간을.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그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더 웹툰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 이시영 씨하고 지금 감독님하고 섭외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이시영이 나올 뻔했어요, 여기에. 예, 창근 씨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소원까지는 소원 아니고. 들어주려고.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머리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바쁘시면 녹음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예, 녹음도 하고 또 이제 게스트 시간에 맞춰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대신 내 영업에 지장 없게. 그렇게 하고요. 또 홍보사나 제작사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계속 시사회를 다녔고 요번 주에도 벌써 3번이나 시사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들이 또 많이 그 개봉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요 차이가 시차가 시사회하고 저는 이제 언론 보도 시사회를 가기 때문에 시사회하고 영화 상영까지는 약 2주의 격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왕성의 그 지난번에 메비우스하고 함께 그 청소년 교육 문제를 다뤘는데 영등이에서 그 등급을 청소년은 못 보는 청소년 영화로 만들었던 게 그렇죠. 이번에 번복이 됐잖아요. 번복됐어요? 예, 번복이 됐어요. 청소년 보낼 수 있는 걸로? 예, 수정 하나도 하지 않고 번복을 시켜줬어요. 여론이 이겼구만. 예, 진정한 여론이. 그래서 지금 명왕성의 신성 감독님하고 이다윗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인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병헌 씨. 이병헌이 온다고 여기? 감독이 이병헌이라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거기 쪽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보고 또 이렇게 좀 이거 공약이야 공약. 예, 얘기거리가 많아서 이미 오면서도 또 통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원래 그 박호선 씨의 스타일로 가셔야죠. 예, 지난주 한국 그 영화 시장부터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예. 관객은 지지난주하고 비슷한 357만 명 정도 들었는데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27.5%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월드워 Z라는 영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월드워 Z. 예, 월드워 G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배울 때 G라고 안 배우고 우리 중학교 때는 시골에서 그랬는지 Z라고 배워서 네, 자꾸 맞습니다.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네. 주말에는 약 55% 정도, 56% 정도의 그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거는 그 영상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우리 눈에 익은 배우들을 많이 쓴다고 하는 점들이 인정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블록버스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지금 목요일날 개봉한다 이러면 한 주 정도 반응을 보거나 지금 뭐 거의 매주에 하나씩 블록버스터가 오는데 그 블록버스터를 전부 다 보는 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가령 이번에 월드워 Z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원작이 이제 인터뷰 형식이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극영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조차도 일단 브래드 피트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56%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 나오는 스케일 있는 작품은 작품성이 어떻건 간에 봐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전창걸 씨가 만들었던 어떤 열등감 마케팅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대작일수록 조금 시간을 두고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 그러시잖아.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그 큰 매체에서 공급하는 그 홍보. 어쩌면 이제 메이저 그 언론사들이 하는 행태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술 영화를 먼저 보고 블록버스터는 약간 뒤로 밀어놓고. 근데 월드워지가 그렇게 재미없었어? 예, 제가 저도 생각하기에는 예고편만 보고 저거 너무 스토리가 똑같다. 좀비들이 조금 옛날 좀비들보다 움직임이 좀 많아졌고 조금 기능이 좀 조금 날아다니는 에너지도 있고 그랬다. 굳이 옛날 좀비 영화랑 스토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 쪽을 좀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형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 극영화에서 스토리를 전개를 하더라도 사실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망을 좀 많이 했죠. 그렇지 그럼 예고편에 못했습니다. 나온 그림이 다구만. 예, 예고편만 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와, 강하다. 세게 좋아. 들었습니다. 근데 1위를 했어. 그 밑이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다음에 예. 맨 오브 스틸. 스타트랙 다크니스. 더 콜, 닥터, 토토의 움직이는 숲. 무서운 이야기 이야기 오래 버티네. 그다음에 9위가 크루즈 패밀리. 10위가 꼭두각시. 새로 올라온 거. 네. 더 콜과 닥터가 새로 올라왔네요. 예, 그뿐이 아니죠. 이제 그 박스오피스를 가만히 보시면 10위 안에 신규 개봉 영화가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5편이에요. 월드워지, 더 콜, 닥터, 토토의 움직이는 숲, 꼭두각시가 전부 지난주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신규 개봉 영화가 이제 강세를 띠고 또 그쪽으로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예. 그런 경향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쇠퇴할 때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주 만에 이제 헐리우드의 박스오피스 정상을 다시 뺏겼죠. 그 전에 이제 그 한번 아마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혹은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나 평론가들이 제일 예측하기 힘든 어떤 관객 그 동원 수를 그 스타들이 들어갔을 때 보거든요. 그래서 스타 마케팅. 예, 전에 그 누구죠? 늑대 소년이었나요? 송중기 씨 할 때 저희는 이제 300만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700만 조금 안 되게 아마 660, 70만 정도에서 머물렀던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송중기가 있는데. 갖고 있는 영화 속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가늠하지 못할 때 스타는 스타였지만 예. 그래도 좀 먹어주리라 했는데 그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다.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한 800만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0만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요즘에 이제 새롭게 그 스타를 써서 했었을 때의 어떤 파워에 대해서 조금씩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켓 파워 쪽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객분들이 좀 섭섭한 얘기인데요. 월드워지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맨 오브 스틸이 무려 뭐 88.92%의 매출액을 1, 2, 지난주에 3위가 차지했어요. 예. 물론 상영 횟수도 거의 76%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너무 편중된 성향을 좀 보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CJ에서 굉장히 좋은 인터뷰를 하나 했던데 이제 극장 그 불합리한 배급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상영 부율이라고 하는데요. 배분율. 예, 배분율. 기존에 이제 50대 50이었던 상영 부율을 배급사가 55를 갖고 극장이 45를 갖는 것으로 그 지분 나누는 거. 5%를 조정을 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하고 그것도 서울 지역에 이제 한정돼서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구만. 예, 예. 그래도 근데- 괜찮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극장 그 홍보사가 배급사가 5대5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만 외화를 지금 6대4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조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외화를 배급한 사람이 6을 가져가고 예. 극장이 4 가져가는데 한국 영화만 5대5로 계속 5대5로 갔었다. 계속 갔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요즘에 이제 좀 CJ 쪽에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눈총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마 영화배우 문성근 씨 정치도 하시잖아요. 문성근 씨가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극장
플러스 배급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제작의 수직 계열화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CJ가 만들고 CJ가 배급하고 CJ가 홍보하고 CJ가 상영하는 영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겼다 이 얘기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부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정윤철 감독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스크린 쿼터 문제도 좀 논의를 좀 해달라. 한국 영화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그렇지, 상영을 그거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사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미 그 공고를 계속 했던 게 이제 이번에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CJ가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 너무 좀 심하다.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국 영화가 지금 고사할 정도니까 조금 상영부를 조용해달라라고 2011년도에 이미 요청을 했었어요. 김희석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늦게 반영된 게 좀 아쉽고 어쨌든 이제 CJ가 먼저 시작을 했고 아직 메가박스나 이쪽은 아직 반응이 없는데 곧 따라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대 배급사고 또 극장을 많이 소유하고 상영관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CJ가 그래도 대부분의 뻔뻔함으로 끝까지 버티는데 CJ가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것만으로도 반갑고 사실 CJ하고 우리 칭찬해줘야 돼. 변하려고 할 때 좀 칭찬해주고 그럼요. 그리고 또 좀 더 변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 5%라고 하면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좀 벌써 딱 계산해봐도 작년에 이제 극장 수입만 따져서 1조 4천억 정도였잖아요. CJ하고 메가박스하고 CJ가 지금 그 거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기 롯데가 때문에 있고 롯데하고 세 곳이 합쳐서 지금 영화관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라고 해서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결코 그걸 낮게 폄하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5% 조정했으니까 이제 한국 영화 상영 비율을 좀 높이는데도 좀 더 신경을 써주면 국민들이 굉장히 응원해 줄 거야. 그렇죠. 예. 뭐 좋은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은 진짜 계속 버티던 사람들이 변화의 조짐을 볼 때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런 면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사실 뭐 시점이 좀 그렇지 이제 CG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강변 10일에 개설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제일 큰 거는 아마 메가박스 코엑스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2015년 계약 만료돼가지고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건 뭐 지분 판다고 5월달에 뭐 기사가 떴는데 그 지분이 6천억인가 뭔가 그 전체 비율을 가져가려면 거기가 중앙일보에서 또 과대 지분을 갖고 있고 원래 시너스라는 데랑 합치면서 시너스 메가박스라고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3, 4%인가 사장이 이제 거기 그 시너스 메가박스 대표가 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을 알아봤더니 맥컬리야. 그래갖고 이거 누가 갖고 있니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통해서 맥컬리 거잖아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걸 야 사버려. 내가 이제 걔한테 농담을 했더니 형이 사 얼마 안 돼 6천억. 그래서 야 잠깐 기다려요. 현금 서비스 받아도 올게. 그래. 맥컬리 무섭죠. 맥컬리 거기도 나오는 거 보면. 네,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좀 언급하기가 조금 꺼려졌었죠. 왜?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너무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난 맥컬리인지 몰랐어. 그날 얘기 들었어. 우리나라 길 막아놓고 통행료 받는데 맥컬리가 거의 다잖아. 민자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또 자기 사업자 맥컬리 사업자에서 자기들끼리 아는 데서 대출해갖고 그 이자 손실이라 그래갖고 일정 수익이 안 나잖아요. 통행료가. 그러면 그 지방자치에서 보전받잖아. 양쪽 수익 받는 거야. 뭐 양쪽 수익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기준이 되는 통행 그 자동차 대수라든지 이런 수입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해서 지금 뭐 지자체에서 혹은 이제 뭐 시에서 이렇게 보전해주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적절하게 이제 시랑 지자체랑 그 맥컬리랑 몇 대 이상 지나가고 얼마 이상 수익 나면은 넘으면은 뭐 시한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넘었는데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도 맥컬리가 자기들 사업하느라고 또 딴데 그 본부에 대출을 많이 일으킨대.
그래서 그 이자 보존하느라고 이건 또 손해라 그래갖고 또 신청한다는 거야.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이건 굉장히 그거라니까. 엄격하게 추궁을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진짜. 야. 지금 뭐 부산 쪽에 민자를 해서 성공한 곳이 몇 곳이 없는데 부산 쪽에 대교를 건설하면서 하는 게 그 지방자치제의 모범적인 민자유치 사례이고 그런 건수들은 뭐 별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 경전철도 그렇고 뭐 상당히 그 방만하게 경영하고 방만하게 예측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맥컬리. 야, 나는 그 극장도 우리 그 상영관도 맥컬리의 손이 뻗어 있을 줄 몰랐어. 근데 한간에 들리는 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말이 맥컬리에는 항상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사실 증권시장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힘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짐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내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영화 얘기는 또 어디까지 또 하고 음악 듣고 아니면 영화 얘기 계속해? 음악 듣고 할까요? 예. 예. 제 얘기는요, 그, 시너스 메가박스의 그 과대지분 매각 소식이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과대지분을 맥컬리가 갖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 못 들으신 분이 계셔갖고,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6천억이라는데, 현금 서비스 받아서 사야지. 할부 되나, 할부? 이러면서. 6천억, 이제 뭐, 6억, 몇 천억, 막 이런 거는 그냥 껌이야, 장난이야. 어차피 나랑 상관없으니까. 예. 자, 다음은 어떤 얘기로 진행할까요? 영화 리뷰 쪽을 할까요? 예, 뭐, 하시고 싶은 거. 예.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12편 정도 영화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사회에서 봤던 6편을 빼고 이제 6편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그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잠깐 또 읽어줄까요? 해주시면 왜 또 본인 거 안 보고 또 제 거 가져가십니까? 라디오인데 어때? 나세르 알리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어느 날 아내 8인 기세가 말다툼 끝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바이올린을 부숴버립니다. 오,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까지 손에 넣었지만 그가 원하던 애절한 마음을 담은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한 알리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술가로서의 우아한 죽음의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굶어 죽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일주일 후에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영화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러티브는 비선형입니다. 전체적으로 영화의 형식은 플래시백으로 이루어져 죽음을 결심한 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알리의 기억을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때로는 망상과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미래이자 사실마저도 가세합니다. 영화의 분위기도 진지함, 건조함, 슬픔, 유쾌함, 냉소가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섞여 있어 일관성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보시기에 불편할 영화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섞여 있는데도 재밌어? 예, 이 영화는 이 만드신 감독님을 잘 모르고 가신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가 좀 깊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감독. 예, 이 영화는 이제 전에 아마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던 작품인데요.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라는 작품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2007년도 작품인데요. 몰라.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아는 척하면 알아? 김효진 PD? 몰라.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죄송합니다. 요 작품은 그 마르잔 사트라피라고 하는 여류 감독하고요. 뱅상 파로노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작품인데 요 분들이 다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작은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의 또 다른 일러스트 작품인 자두 치킨이고요.
그래서 영화나 불어의 원제도 이건 프랑스 작품인데요. 원제도 자두치킨입니다. 근데 자두치킨? 예. 그러니까 자두의 어떤 즙이라든지 향을 섞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마늘치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두치킨. 예, 그쪽에서는 자두치킨 이러면 뭔가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있나 봐요. 어머니의 맛, 뭐 고향의 맛 이런 게 되나 봐요. 야, 이게 자두치킨. 재밌겠다. 좀 시큼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제목을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붙였는데 우리나라 제목이 더 저희로서는 이제 그 가슴에 와닿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니스 영화제나 토론토 영화제에도 초청이 되고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아서 이제 호평을 받았어요. 그 감독인 마르잔 사트라피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그 여자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들으셨겠지만 여주인공 이름이 이란이죠. 그래서 고국 그 이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 보면 그 이란의 안타까운 현실을 빗대서 표현하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 알리와 그 또 8인 귀세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이 이란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영화의 큰 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하고 또 프랑스식의 어떤 고급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재치 있는 그 코믹 요소들이 많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훈한 얘기. 예. 그런데 이제 왜 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요것 자체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거나 감독님을 그 패턴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그래서 좀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담배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연기가 나오면 공기에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삶의 허물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극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담배 필 때 가끔 뭐 애연가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연기를 통해서 도너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리가 그런 도너츠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삶의 어떤 잡을 수 없는 어떤 허무함 같은 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담배 연기가 어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이라든지 어머니의 무덤 그리고 저승사자가 와서 또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리의 죽음까지 전부 이제 죽음을 연결시켜주는 매체를 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두치킨이라는 게 있는데 자두치킨도 일종의 상징입니다. 자두치킨은 이제 알리가 좋아하는 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잘 해주셔서 또 어머니를 상징하는 또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리는 그 이란과 헤어지면서 어떤 사랑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8인 기세라고 하는 그 극 중에 여자가 나타나서 알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사랑이지만 이 8인 기세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8인 기세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8인 기세가 그 남편이 아끼는 바이올린을 깨뜨렸잖아요. 그거 왜 깨뜨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상징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이올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자두치킨을 만들어서 화해를 청하는데 이제 알리가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심지어 알리는 아이와 아내에 대한 어떤 애착을 포함해서 모든 미련을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이 깨져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해탈하는 과정처럼 아니요,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건데요. 이제 바이올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바이올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알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다른 사회적인 면은 좀 부족했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솜씨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스승님을 모시고 훈련을 받는데 그 계속해서 스승님이 너에게서는 애절함이 없다. 어떤 예술 혼이 없다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알리와 이제 첫눈에
알리와 이란이 첫눈에 반하고 서로 사귀다가 이란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그쪽은 이제 대부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집안의 첫사랑 이름이 이란이죠. 예, 이란이죠. 그래서 그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 헤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이올린에 실어서 음악을 연주했더니 이제 스승이 그 이제 마음이 담겼다. 예, 넌 마음이 이제 담겼다 예술가다. 극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으니 너는 이제 하산하거라. 예, 그렇게 번역을 또 했어요. 재밌게. 그러면서 스승님이 또 스승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바이올린을 줘요. 바로 그 바이올린이거든요. 그 아내가 깨뜨린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첫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스승으로부터 어떤 예술의 완성을 인정받는 어떤 바이올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알리가 이란을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바이올린을 깨뜨리기 직전에 만나는데 알리가 이제 반가워서 그녀에게 누구 아니냐. 이란! 그런데 그 사람은 못 누구시냐. 모르는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이러면서 저는 모르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그 부인을 해요.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럼 알리가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예, 굉장히 당황했죠. 그때부터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리고 바이올린까지 깨지니까 이제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덮친 격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그 바이올린이 그 쉽게 얘기하면 물화일체였구만. 그렇죠. 자기와 그 물건과 하나였었다라는 예.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술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예술과 죽음을 미치겠다. 그 예술과 죽음을 그 가볍게 여기는 일종의 이제 예술에 대한 조롱이자 예술에 대한 그 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우화도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해요. 사실은 이란이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골목을 돌아서 이란도 눈물을 흘려요. 마이너 코드 유행가 가사 같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알리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품어왔던 사랑마저도 허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굶어서 죽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공을 만들 때 주인공이 좀 위대해졌으면 좋겠고 주인공이 좀 해피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물리치는 정의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감독은 주인공에 대해서 부여한 어떤 그 성격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이 우리 지켜보는 사람이랑 괜히 많이 닮게 이렇게 연출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러기는 한데 또 그 특유의 시니카란 면들은 또 들어있어요. 가령 알리가 그 죽으려고 결심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아주 굉장히 비극적인 것의 반대편에 희극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동원을 해요. 그래서 재밌다. 영화가 한편으로는 가벼운 듯하면서도 무거운 면들이 있어서 이 영화는 이제 이해하는 부분의 폭에 따라서 그 영화에 대한 인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야 뭐 이제 나중에 별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화에서 중요한 음악적인 요소가 상당히 좋아. 잘 반영돼서 음악 영상과 좋으면 80% 합격이야. 조화를 이루어져 있고 또 영상 자체도 애니메이션의 실루엣에 그리고 모든 장면 자체가 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 어질어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예쁘다고 보고 있고요. 클래식, 탱고, 재즈, 다채로운 음악이 막 들어가 있다고. 예, 탱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도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악기, 그 다음에 클로켄슈필 같은 타악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올리비에 베르네라는 분이 맡았는데요. 이분도 역시 뭐 유명하신 분이고. 그 알리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연주 부분을 르노 카프송이라고 하는 분이 연주를 했는데 르노 카프송은 2011년에인가 내한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할 정도로 높은 그 연주가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감상의 포인트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게 그 배우들이거든요. 이제 알리 역을 맡고 있는 마티우 아말릭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을 연기하는 것을 보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마치 찰리 채플린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칸 영화제 감독상과 세자리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작품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 영화로는 뭐 많은 그 수상을 했어요. 그 세자리 영화제에서도 뭐 본인이 직접 연출한 작품으로 또 그 감독상도 받고 뭐 각색상도 받고 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배우인데 요 배우를 아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티유 아말릭이라고 하는 배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펄프 픽션이나 헨리와 준, 헨리 밀러의 북핵위선으로 낯이 익은 포르투갈 여배우 마리아 데 메데이로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포르투갈의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게 뭐 안토니오 비토리오 드알메이다 좀 틀려도 뭐 돼요. 좀 어렵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예. 예, 마달로 아버지가 이제 아주 유명하신 그 연주가고요. 또 이 배우도 5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그 두 형제라는 영화 1994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야, 아주 멋지다. 연기파 배우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유명한 로베르토 로셀리니고 어머니는 잉그리드 버그먼이죠. 이 영화도 이제 뭐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랑콤 화장품 모델로 아마 제일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녀의 버링이 잘 안 되지만 예쁜 분 같아요. 예, 굉장히 예뻐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아마 해서 딸하고 같이 집안 살고 전체가 있는데, 아무튼 영화의 명문 집안이군요. 예, 명문 집안입니다. 네.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 무방비 도시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누벨바그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골시프텝 파라한이라고 하는 그 배우인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란 그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출신이 이란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이 이란.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배역을 주었는데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이 뉴스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에 프랑스 패션 주간지 마담 피가로에 상반신 누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여배우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영화계 탄압에 항의해서 그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 누드를 올렸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배우가 굉장히 아름답고 청순 미모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경력이 화려해요. 예, 2007년 코사르 영화제 여우주연상, 로시 국제 영화제 특별 여우주연상, 2006년 카잔 국제 영화제 여우주연상, 2004년 낭트 3대륙 영화제 여우주연상, 97년 파지르 국제 영화제 국제 섹션 부문 여우주연상 수상. 이야.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감독의 연출 그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을 거고요. 예. 영상도 아름답고 또 음악도 좋고 또 배우들의 연기까지도 훌륭하기 때문에 놓치기는 조금 아까운 영화일 것 같아서 좀 길게 소개를 우리 박오선 드렸습니다. 씨가 이 리뷰 준비해 올 때 대부분 2장에서 3장에서 멈추는데 이 영화는 한 5, 6장이 됐어요. 엄청나게 재밌게 봤다라는 거죠. 예,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길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보면 이 영화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맥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미리 좀 알려드리고. 미리 좀 알려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요, 작품성은 9점을 주었고요. 네. 오락성도 의외로 8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는 아마 8점과 9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연기도 9점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드시 봐야 될 영화 목록 쪽에 아마 제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편 있었죠. 지난주에 또 무슨 꼭 영화를 봐야 되는 영화. 굉장히 칭찬하던 영화 하나 있었죠. 예, 있었죠. 예. 지난주에도. 그거 보고 오신 분도 여기다 사연 올려주시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아직 지금은 당장 버퍼링이 안 되지만. 네. 예, 저도 요즘에는 이제 머리가 좀 늦게 돌아가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영화 한 편을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월드워치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그래도 조금 다루고 가시죠. 월드워치는 사실
그 논리성도 좀 부족하고요. 허술하고 좀 짜임새도 없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부분을 그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미국을 아직 안 건들고 갔는데요. 미국에서 지난주에 개봉을 했어요. 저희보다 하루 늦게 네. 개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2위로 밀렸어요. 개봉하자마자 첫 주부터 2위로 밀렸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예고편에 갖는 기대감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구나. 예. 그 미국 하는 김에 이제 잠깐 미국 건들고 지나가죠. 미국에서는 의외로 몬스터스 유니버시티라고요. 옛날 그 몬스터 이야기라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 작품은 프리퀄 형태인데요. 그 작품이 그 8,200만 불의 주말 소득을 흥행 수익을 거두면서 이제 이거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월드워지가 2위를 했고요. 3위부터 이제 10위까지는 지난주에 1위부터 8위까지 했던 영화들이 이제 다 하나씩 밀렸고, 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애프터스라든지 또 에픽이라고 그 크루즈 패밀리가 지난번에 미국의 거의 모든 흥행 기록을 갱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똑같은 이게 아마 제작사가 폭스사였죠. 폭스였는데 이 에픽은 아주 냉철하게 관객들이 내치더라고요. 그래서 10위권 밖으로 바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관객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제 1위를 한 그 몬스터스 유니버시티가 4,017개인가 영화관을 확보했거든요. 전체 34,000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편중됨이 없어요. 편중됨이 없이 보고 싶은 영화들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위가 몬스터스 유니버시티, 2위가 월드워지, 3위가 이제 맨 오브 스틸, 4위가 This is the en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영화들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프리뷰를 계속 갈까요? 예, 또 좋은 영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영화 또 있습니다. 삼구 박오선 씨와 함께하는 시네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8편의 시사회를 보는 거식, 영화계의 거식이죠. 예. 예, 당분간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신다는 너무 거예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직접 모셔가지고 네. 좀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영화계 현실 때문에 그 개봉 시점에 맞춰서 이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매번 게스트가 나오는 것보다도 또 가끔씩 이렇게 박오선 씨가 이렇게 영화를 쭉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나중에 이제 감기라는 영화하고 아마 더 웹툰도 언젠가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브로라 로맨스. 지난주에 추첨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려 주세요 했는데 우리 지금 김효진 PD가 게시판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올릴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서로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게시판에다 올려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효진 PD한테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티켓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브로라 로맨스 연극 서현아트홀에서 하는 대학로요. 네. 6장을 가져오셨어요. 반응이 좋아서 예. 요번 달까지는 근데 이 표가 그 주말까지라고요? 예, 이번 일요일까지? 주말까지. 예. 일요일 공휴일은 3시 6시니까 또 뭐 평일날 가실 분은 평일날 가시고 세 분한테 각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냥 저 가고 싶어요 하시면 드릴게요. 뭐 이게 뭐 제가 어떤 분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김효진 PD의 이메일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자신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객할 수 있는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다음은. 마리 크레이어였죠. 지난주 추천을 맞아. 쓰신 분이. 지난주에도 극찬을 하셨어요. 예, 그 작품도 역시 그 좋은 작품이어서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그 두 편의 영화를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영화 이별계약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 영화제 폐막작이고 펑위엔과 바이바이허가 내한해서 한국 관객들에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죠. 그 감독이 오기환이라는 한국 감독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영애 씨하고 그 이정재 씨가 나왔던 선물이라 송일국 그 손혜진 주연의 작업의 정석 그리고 이제 영화 오감도 중에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옴니버스 영화가 작품이니까. 결합되어 예. 있는 옴니버스 형태였죠. 그 중에 한 편을 이제 연출하셨던 오기환 감독님이 연출을 했는데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어요. 네.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개봉 박스오피스 1위를 했고 중국에서요? 예. 첫 주에는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중 합작 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중국 로맨스 영화 중 8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건축학 개론하고 동시에 비교를 했었는데요. 건축학 개론보다 완성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볼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영화가 건축학 개론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었는데 그 건축학 개론 나왔던 수지라는 여배우 있었죠. 예. 그 배우하고 이미지가 거의 같게 나왔더라고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옆모습도 또 비슷해서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건축학 개론을 모방해서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학 개론보다 먼저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물론 중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사랑 영화도 질질 짜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규모도 좀 있고 좀 옷도 세련되게 입고 네. 뭐 이런 거를 선호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은 있어서 약간 우리하고 정서가 다른 거는 있는데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는 좋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깊게 소개시키고 싶은 영화, 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길 위에서라는 영화입니다. 나온 지 상당히 됐는데 보질 못했어요. 상영관이 워낙 적어서. 그런데 다행히 메가박스에서 이틀 동안 또 상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달려가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구니 스님의 생활을 300일 동안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비구니의 생활에 대해서 여태까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솔한 면도 봤고 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스크린에서 경험하는 템플스테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수행하는 모습 쪽에 좀 집중해서 2시간 동안 좀 힐링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유쾌하고 맑고 밝은 분위기가 계속돼서 재미있었습니다. 예. 영화는 종교적인 교리나 수행 과정보다는 수행을 하는 행자, 선원장 등 사람의 초점을 맞추었고 관찰자적 시각에서 다양한 사연을 안고 출가한 스님들의 진솔한 얘기를 담담하고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로서 교수 임용 시험을 앞두고 출가한 상욱, 행자.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생활하며 수행자들이 부러워하는 동진 출가를 했지만 평범한 삶을 동경했던 선우 스님. 타력 신앙이 아닌 자등명을 할 수 있다는 인터넷 법문이 출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민재 행자.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영천, 백흥암에서 수행 중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수행 중인 스님의 모습도 잡히고요. 예. 또 일상생활도 잡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 참선을 수행하는 중에 육체적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는 스님의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가한 딸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찰을 찾은 이제 부모님들이 설득을 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그 무거운 발걸음도 담았고요. 그리고 또 신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또 스님 이제 나이 드신 스님이 또 장난을 치는 모습, 또 윷놀이 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담았어요. 물론
그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공양 준비하는 모습, 무건 수행, 뭐 면벽이라고 그러죠. 벽을 보고서 네. 뭐 그런 내용들 고행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유쾌한 가운데서도 그 정신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힐링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제가 굳이 꼽자면 그 행자 스님이 삭발식을 하면서 이제 행자라고 하는 게요. 행자라고 하는 게 절에서 얘기하면 수행 중이면서 아직 스님이 되기 전에 분들을 그 행자라고 칭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삭발을 해요. 교육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때 이제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던 어떤 밍자 행자의 삭발식.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수행을 하셨던 큰 스님께서 수행자로서의 도리로 밥값은 꼭 해야 된다는데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으셨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동진출가라고 하는 용어가 아까 나왔는데 이게 절에서 자라서 스님이 되는 분을 동진출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과정도 밟지 않고 오로지 이제 처음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모태신앙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진출가의 길을 걷는 선우 스님이 이제 겨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스님 두 분과 함께 산천을 유람하면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거를 만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행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들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걸 만행길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영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드신 분은 이제 중앙대학교 이창재 교수님이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아마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작품일 거예요. 그런데 만드시는 작품마다 전부 화제가 됐고 네. 다큐멘터리 형태를 밟았는데 저는 이제 무당을 소재로 해서 사이에서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2006년도에 만드셨는데 그때 그 25,000분가량이 관람을 하셨죠. 대단한 흥행이었죠. 네. 다큐멘터리는 10,000분이 목표라고 원래 다들 그러시잖아요. 어디 되게 그 유명한 또 영화제 가서 감독상도 수상했죠. 예. 그 테살로니카 국제영화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탈린 블랙라이츠 영화제도 출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졸고 있는 스님한테 교육 담당하시는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졸음을 이기는 게 힘들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제일 힘든 일은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평생을 가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요 영화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뭐 이쪽 불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로 리뷰를 써왔습니다. 이것도 어울린다. 근데 이게 출가 얘기하고서 그랬는지. 일산 터널라이트 기본 소리. 네, 거짓말까지.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신청한 노래 같아요. 추측건데. 예, 그리고 이수신 장군님 스페이스혹 노래가 저작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못 틀어드리고 있네요. 또 김추자 거도 아까 뭐 신청하신 김추자의 거짓말을 신청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수신 장군님 아니셨나? 네, 다음은 금주의 개봉 예정 영화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시사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시사회하고 개봉 시기하고 약 2주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화들을 그 금주 개봉작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조금 이제 요 코너가 좀 충실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화제가 될 만한 영화들은 다 봤거든요, 이미. 17작품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요. 네, 다 봤다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눈에 들어오는 대단해. 작품은 이제 한국 영화로는 더 웹툰 예고살인이라는 영화하고 네. 힘내세요 병원 씨, 그리고 외국 할리우드 영화로는 화이트 하우스 다운, 빅 웨딩, 행오버 3, 그리고 네덜란드 영화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영화가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네. 잠깐씩 소개를 해드리면 더 웹툰 예고살인은 그 만년 무명이었던 시인 작가의 미공개 웹툰과 똑같은 연쇄살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서서히 밝혀지는 충격적인 비밀을 담은 공포 스릴러 장르의 영화입니다. 예, 요새 광고 많이 나와요. 예, 출연은 이시영, 엄기준, 현우 등이 하고요. 오강록 씨도 나오고요. 요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시면 제가 브로마이드 사인이라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인데요. 전주영화제에서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화제 5작품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힘내세요 병원 씨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도 역시 최대 인기작으로 관객상을 수상했고요. 예. 형식은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다큐멘터리 형태거든요. 아주 유쾌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요 부분도 아마 이분도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맞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다운은 요즘에 이제 광고 많이 하죠. 요거는 채닝 테이텀과 제미 폭스가 나오는데 요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죠. 블록버스터라서 사실 뭐 결론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성은 뭐 어쩔지 보는 분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블록버스터의 유형이 재난을 극복하는 블록버스터거든요. 예. 이상한 적들을 만들어서 그냥 눈을 이렇게 유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작품 중에서 인디펜던스 데이라든지 투모로우 2012 뭐 이런 작품을 만든 거장 그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 웨딩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박스오피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출연을 했고요. 그 로맨틱 코미디인데 약간 그 미국식 막장 드라마 냄새가 좀 나서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오버 3도 역시 그 몇 년간 이제 헐리우드의 여름 시장을 휩쓴 R등급 성인 코미디 영화인데 요번에 흥행에 좀 실패했습니다. 행오버 1편 되게 재밌었는데. 예, 1, 2편은 엄청났었죠. 예. 근데 3편은 좀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추천 영화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전에 그 카르페 디엠이 그 어느 영화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스승과 제자 사이를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우리로 번역하면 오늘을 즐겨라, 오늘에 충실하라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네덜란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2009년 사랑이 떠나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적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적극적인 안락사 얘기도 좀 나오고요. 시한부 유방암 판정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내와 또 약간 애정 결핍증 내지 섹스 중독증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화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 어워드에서는 작품상 남녀 주연상 뭐라고요? 다시 한번. 렘브란트 어워드. 아, 예. 예. 작품상 남녀 주연상 주제가상을 석권했고요. 몬트리올 국제영화제라든지 뭐 다른 해외 영화제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작품인데요. 극장판 헌터, 뭐 이걸 어떻게 읽어야죠? 곱하기 헌터 팬텀 루즈라는 그 일본식의 영화가 나오는데요. 예. 그 굳이 애니메이션을 꼭 보시고 가족과 함께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토토의 움직이는 숲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미 개봉은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매니아 분들은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도 또 뭐 맛있는 섹스 2년, 예, 요거 미국 영화 중에서도 셀러브리티 섹스 테이프, 그다음에 뭐 캐나다장에서 코스모폴리스 17세 이상, 뭐 쾌락 메이드로이드, 뭐 해서 요새는 다음 주는 성인물이 좀 많이 나오는 예, 편이에요. 성인물이 조금씩 성인하고 이제 여름이 돼서 그런지 예. 공포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스릴러 장르 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은 한국 작품도 괜찮고요. 힘내대 병원 씨라든지 뭐 도여튼 예고살인도 좋고요. 뭐 화이트하우스 다운, 카르페 디엠 이런 작품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이미 개봉을 했지만 토토의 움직이는 숲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연문포는 봤어요? 연문. 연문포는 안 봤어요. 연문 시리즈.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17편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죠. 저는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코스모폴리스라든지 이제 또 요즘에 공포 영화에 좀 재미를 붙였는데요. 아, 그래요? 예, 라스트 전혀 엑소스 공포를 못 느끼신다면서. 못 느껴도 노홍철급이야. 더 웹툰 예고살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포가 아니더라도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웹툰과 그 극영화적인 어떤 기법을 같이 섞어서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옛날 그 여고괴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공포 스릴러 장르도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파리의 자살 가게라는 애니메이션도 해외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박호선 씨가 들고 온 음악이 있는데, 네. 예술가의 하루를 담은, 아니,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 아까 힘줘서 소개해 주신 그 삽입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별을 할까요? 예. 예, 다음 주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는 이제 저희 그 블로그 시네마 플러스에 전부 올라가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소개 안 드린 작품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영화 선택하는데. 네이버에서 시네마 플러스 치면 딱 그 블로그 나오죠. 예. 그래서 또 더 섬세하게 영화를 보러 가실 때 참조하실 분은 시네마 플러스 리뷰를 보시면 더 좋다라는 거. 예,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 삽입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방송 녹방인데요. 내일 진짜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제가 어떤 분을 또 초청해서 한규호 씨와 함께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소속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집으로 마련해 봤는데요. 뭐 화도 나고, 그리고 또 꼭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어떤 특집 방송 같은 느낌이니까요. 내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목소리로 찾아뵐게요. 역시 또 목소리겠지만 녹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